김정은 위원장과 네, 남모 빨갱이 모셨습니다. 민주주의는 오로지 다수결로 통해서 이 방법을 선택할 뿐이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에요. 아, 그럼 31살을 먹고 MT를 가고 싶었다. 저는 너무 가고 싶어요. 세금을 안 내는 사람과 세금을 쓰는 사람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. 세금.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나 진단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최저임금 쇼크 발생을 이미 했죠. 그 자영업자들은 이미 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끝장났죠? 최저임금 과연 올려야 되나요? 말아야 되나요?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중앙을 모아서 중앙으로 돈을 다 모아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자와 이걸 분배해서 이룩하자. 그러니까 경제를 먼저 이룩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모을 것인가, 혹은 문제는 분배를 할 것인가의 개념에서 사실 처음에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.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볼게요. 약간 다른데 비슷한 거예요. 이번에 어벤져스 영화가 나왔잖아요. 그래서 우리 4명이 영화관을 간다 해봅시다. 근데 우리는 한 명당 한 편밖에 못 봐요. 근데 나는 어벤져스가 보기 싫어. 네. 4명이 같이 보면 1,000원 할인해 준다는 거야. 그럼 네.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냥 어벤져스 보상해서 볼 거잖아요. 네.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어벤져스를 보고 모두 다 같이 어벤져스 보고 1,000원이 남았어. 근데 그 1,000원 남은 걸 누굴 줬냐? 대기업들한테 준 거야. 약간 달라요.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. 약간 다른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어벤져스 보러 갔는데 난 어벤져스 안 볼래 하는 사람 있을 거야. 또.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지만 분배를 하자. 분배하는 게 좀 더 다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개념에서 시작된 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. 이게 완전 소득주도 성장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. 다른 나라 가면 최저임금보다 중위소득이 훨씬 높거든요. 네.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딱 중간 소득지야. 실제 이런 말이 있죠. 최저임금으로 측정했지만 그게 최대임금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긴 했어요. 네. 그죠?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최저임금 줘요. 물론 요즘 공장이 좀 어렵긴 해요. 그래도 잘 되는 공장 가면 사장님들 다 포르쉐 타고 다니거든요. 뭐 그것도 인정합니다. 네. 이렇게 부가 몰리는 현상을 좀 나눠보자. 그래서 정말 쉽잖아요. 최저임금 올리면 중위소득이 올라가. 돈이 내가 좀 더 많이 벌어. 내가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면 50만 원 쓰고 50만 원 저축하다가 200만 원 벌면 50만 원 쓰고 150만 원 저축할까요? 아니라 200만 원 벌면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해요. 올라가요 당연히. 인간은 어쩔 수 없어.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라고 했던 거예요.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다 같이 잘 살다가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 크게 터진 거죠. 특히나 자영업자 쇼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.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높은 게 문제인데 그게 최저임금을 도입해버리니까 더 문제가 돼버린 거지. 이 부분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정하고 가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,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죠. 어느 정도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살짝의 브레이크는 조금 필요하다.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대담을 했잖아요. 하셨는데 거기서도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. 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재정경제부라든가 청와대에 있는 경제 쪽에 뭐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, 김상조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에요. 사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한 1, 2년 정도는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저희 한번 토론 주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. 요즘 또 안전재난사고에 대해서 최근에 또 고성에서 산불이 났고 한 2년 전인가 토론에서 또 지진이 한번 났었죠. 2년 전에. 그때 당시에 또 문재인 정부의 대처가 또 좀 깔끔했다, 좋았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대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괜찮았다. 오, 이건 칭찬 타임인데. 어디가 좀 어떤 게 좀 미흡했다.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는. 사실은 이거는 뭐 중앙 정부의 일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바꾼 게 재난 매뉴얼을 싹 다 재정비했습니다. 재난 매뉴얼을 재정비. 우리가 세월호 때 이 얘기 했잖아요.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. 박근혜가 안 보여서 7시간 동안 없어진 게 무엇이냐 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박근혜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큰 재난에 관련돼서는 재난 컨트롤 타워, 재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그 부분을 매뉴얼화 시킨 게 저는 잘 작동됐다고 보고 있거든요. 사실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었어요. 현장에 그 지휘자가 현장을 최종 결정권자가 돼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모든 것을 결정 내리고 난 뒤에 향후 보고 반도체 후보로 바뀌었거든요.
그게 지금의 모든 장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박수 한번 치고 이전에 봤을 때 재난 터지면 전부 정치인들 가서 사진 찍는 것부터 하고 있었잖아요. 정말 보기 싫은 거잖아요. 세월호 때도 그게 문제였잖아요, 사실은. 예.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겠다가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좀 엄청난 일이 있었죠. 동물국회가 부활했다라는 말이 다시 돌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. 뭐 어떤 의원실을 점거한다든가 뭐 이런 사건이 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또 있었죠.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물리력을 사용해서 좀 큰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. 패스트트랙은 무엇인가요? 패스트트랙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. 탕수육 얘기를 했었잖아요. 자, 이제 우리가 4명이 국회의원이 됐다 생각해 봅시다. 냈다 국회의원이야. 아 죽을란다 그냥. 우리는 부먹을 할게요. 여긴 찍먹을 합시다. 네. 그러니까 다수결을 해야 된다 했잖아. 네. 부먹하고 찍먹 2명이야. 우리 국회의원이 뭐 결정해야 돼. 안 돼, 지금 이게. 안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부먹 찍먹으로 싸우고 있어. 싸우고, 와, 우리는 야, 부먹해야 돼. 넌 찍먹에 싸워. 그때 동안 국민들은 탕수육을 못 먹어. 둘이서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은 아무것도 지금 탕수육 못 먹고 있고 부먹이랑 찍먹이랑 싸우고 있고 국민들은 아, 어쨌든 탕수육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막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패스트트랙 이 법률은 무조건 300일 뒤에는 무조건 통과시키자. 패스도 패스가 아니야. 아, 패스가 300일 뒤에나 통과돼요. 1년이네. 어쨌든 시한을 두고 시한을 무조건 정해서 300일 뒤에는 끝내자 하는 게 패스트트랙이에요. 이해되시죠? 네.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패스트트랙은 부먹을 지지하냐 찍먹을 지지하냐는 전혀 상관없어요. 상관이 없어요. 신속 처리 법안제도 이렇게 네네네네. 그럴 거예요. 패스트트랙하고 또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하디슈 갑시다. 페미니즘 적어놨네. 문재인 정부 페미 정부다라는 말. 저도 약간 민주당 편좀 좀 계속 들어줬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프로 여혐료 여기 붙여주세요. 여기 땡땡땡땡. 여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전 실정이거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? 대구의 그 자갈마당에 왜 내 세금을 가지고 걔네들한테 돈을 줘야 되나?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내한테 피해가 오는 거잖아. 내 세금이잖아. 내 세금을 왜 걔네들이 그걸 하는데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가 하나도 없음. 그러니까 좀 이제 의원님을 저희가 이제 불렀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시도를 했냐라는 게 좀 궁금하긴 해요. 이건 제 사견에 가깝습니다. 우리 당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사견에 가까운 의견들을 좀 사견입니다. 얘기할 때 네. 의견을 얘기하고 물론 근데 분명히 우리 당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. 페미니즘의 원론적인 걸 얘기하자 했으면 사실은 좀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을 건데 네. 수준이 높아요 여기는. 내 세금으로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 100%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. 요 현상만 보면. 그 부분에서 민주당도 한 말 안 해. 별말 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. 이제 요거에 말을 안 하면 안 되고 쓰면 안 되지. 돈 써놓고 말 안 하면 미친놈이지. 자갈마당에 실질적인 최대 수익자는 누굴까요? 호주겠죠. 호주잖아. 네. 호주가 중심이야. 자갈마당이 왜 없어질까? 그 땅을 팔면 더 비싸게 준다고 해요. 이해되죠? 네. 호주는 나익이 남아. 네. 이해되죠? 되게 비싼 음지에 뭐 오피라든가 네네. 뭐 안마빵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라서는 저도 반대했을 거예요. 이해되죠? 자유롭게 드나들고. 근데 자갈마당 언제 생겼어요? 저희 태어나서 생겼지. 엄청 생겼잖아. 엄청 거기에 20-30년 이상 자기 직업 진짜 예전에 납치당 지금은 두드려 패는 이런 수준은 아니라도 20-30년 전에 납치당에 와서 거기에서 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. 이 사람은 포주가 이거 땅 팔고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실업자가 발생을 한다. 실업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제해줘야 될 사람이 생겼는데 와서 잠깐 와서 대학생인데 와서 알바하고 돈 벌고 이게 아니고 거기서 이 포주가 나가면 이 사람은 나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. 우리 똑같잖아. 그 교육 뭐고 일하다가 나가면 실업급여 나오듯이 이 사람들은 2-30년 동안 이것만 하다가 나가서 사회기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 버릴 거야? 안 되니까 1년 정도 교육시켜가지고 1년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 정도만 줘서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하면 지내고 최소 비용으로 좀 지내고 사실 생각해봐요. 30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70만 원 생활비 하면서 공부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. 이 부분도 있다고. 그래서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취지와 목표였어요, 사실은. 그렇죠. 네, 이해되시죠? 그렇죠.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모든 정책 장단점이 있을 거야. 말했듯이 그걸 악용하는 사람 또 있을 거야. 그 없지? 악용한 사람이 더 많은 제도잖아요. 아니요, 더 많진 않아요. 요거는 다 이게 전수조사를 해봐서 어떻게 조사 내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, 이거는. 개인 정보법 때문에 밝히지만 않는 거지. 이 법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이 사람들이 동의서까지 다 쓰고 자기 내용 다 써야 돼요. 그 강제가 아닌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다 있어. 없지 않아.
이거는 제도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제도 중에 한 개거든요. 우리나라에 좀 잘못된 문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퇴폐업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놓더라도 이런 사회적 약자가 생겼을 때 국가가 복지적으로는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 됐다고 보거든요.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 이제 이 제도는 뭐 페미니즘이랑 좀 다르게 여자들이 더 싫어하더라고. 그럴 수 있죠. 여자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여잔데 열심히 공부했고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사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 자발적으로 들어간 여자들이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. 그치. 그런 사람은 사실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. 뭐 오피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가서 그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세금 받고 이거 진짜 너무 극혐이거든요. 그런데 사회적 약자만을 골라낼 수 있는 제도가 진짜 정확하다면 좋은 제도 맞죠. 악용된 사례가 조금은 있다고는 듣긴 들었는데 네, 있을 수 있는데 네. 그 악용 때문에 이 구제자를 다 포기해야 돼? 그럴 순 없잖아요. 저번에 적십자 사건 터졌거든요. 적십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헌혈하지 마라, 적십자 일이 많으니까 헌혈하지 마라, 헌혈하지 마라 하고 막 페이스북에 난리 나고 나도 안 한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.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전자전자이거든요. 우리는 병원에서 헌혈 피를 뽑아먹은 사람이니까 헌혈자 심각해 그 희귀혈액 같은 경우에는 항상 헌혈 기다려야 되거든요. 근데 헌혈 안 해버리면 그 사람 죽잖아. 악용되는 몇 가지 때문에 이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상까지 우리가 감안해야 되나? 악용 때문에. 악용을 하지 말았어요. 악용을 하지 말았어야지. 네. 이 제도를 없애자 해버리면 안 되는 참 거죠. 어렵습니다. 네. 어려워 진짜. 그런 부분이 있죠. 뭐 개인적으로 여기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한번 밝혀볼까요? 그래서. 좋네. 다음 대선 대통령 후보 지지자. 내가 있는데 이게 우리 왼손잡인데 아무리 오른손을 갖다 쓰라 해도 이게 쓸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혹시 내 일주일 동안 일배 하다 왔어야 돼. 여자라고 내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그때는 물통을 걔한테 던질 수 있게 해주세요. 근데 뭐 이런 말은 있잖아요. 김치남은 없어도 김치남이 왜 없어? 김치남은 없어도 김치년은 있어요. 김치남이 있지. 김치년은 있는데 한남은 있잖아.